안녕하세요. 취업 보게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요즘 하반기 공채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하반기 공채가 한참 진행 중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약회사, 제약업종을 하나 꼽아봤어요. 매년 공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회사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아마 기다리고 있던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 JW 중해제약입니다. 네, 평소와 같이 제가 오늘 JW 중해제약을 기업 분석부터 그리고 채용 과정,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순으로 같이 뽀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JW 중해제약 알아볼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제약회사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드리지만 공채가 그룹사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룹 공채이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유의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JW 중해제약 기업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해제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1945년에 설립된 해방둥이 제약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조선 중해제약소로 시작을 해서 의약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내 대표 제약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해제약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대표 만약에 그 약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마 잘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뭐 백신으로도 좀 유명하고 그리고 뭐 아토피 어떤 그런 치료제로도 유명하고 그런 어떤 치료제에서 좀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약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약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거의 뭐 탑 10 그 기업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로 좀 보자면 사실 뭐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견 기업에 속하는 기업이지만 여러 기업 그 그룹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자료들은 역시나 다트에서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1945년 8월 8일 날 설립이 됐고 지금 본사 위치는 서초동에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 수는 1,147명이라서 규모가 작지 않죠. 1,000명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고요. 업종, 완제의약제, 의약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5,37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0억 원 정도, 80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 내용은 의약품 연구개발 그리고 의약품 도소매 그 외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중해제약을 대표 그룹 계열사 중에서 그룹 회사로서 대표 회사로서 소개를 드리지만 이 공채가 항상 회사별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룹 공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 회사가 중해제약이다라는 거고요. 중해제약과 관련돼서 JW 중해제약과 관련해서 핫 이슈를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트남 최대 규모 제약사인 유비팜을 인수한 사실인데요. JW 중해제약이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로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의 그 제약 시장의 규모가 날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세안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좀 사업을 더 규모 있게 할 때 좀 이번이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비팜이라는 회사 자체가 베트남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어떤 회사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도 있고요.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최근 이슈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제약사 건강식품 간편식 시장 확대. 지금 제약 시장의 좀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제약회사, 그러니까 뭐 고령화, 뭐 의술의 뭐 발달, 뭐 이런 것 때문에 점차 계속 성장 추세이긴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사업 다각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두드러진 그런 다각화 활동보다는 조금 더 그 본 사업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투자하고 확대하고 제휴하고 이런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다면 지금 제약시장에서의 다른 경쟁사들은 건강식품이나 간편식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 중에 하나인 제약회사는 갈비탕, 뭐 간편식 있죠. 그런 보양식이 들어간 어떤 보양 식재료가 들어간 갈비탕 뭐 패키지를 출시했다던가 아니면 뭐 건강식품과 관련된 거를 출시했다던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전문 의약품 그리고 우리가 뭐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어떤 이런 처방을 받지 않아도 좀 건강 기능식품의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 시장, 제약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 이 트렌드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슈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약국, 그 소녀 돌봄 약국 운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약사들이 지금 좋은 마음으로 한 6년이 됐다고 하는데 위기의 10대 소녀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소녀들을 위해서 이런 무료 지원, 치료라든지 약 지원을 해주는 소녀 돌봄 약국을 지금 행사 계속 하고 있다 그래요, 매년.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조금 더 트렌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홍보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약업계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약국 영업을 나갈 수도 있고 또 약사를 대상으로 좀 뭐 어떤 미팅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뿐만 아니라 어떤 약국과 관련된 어떤 약사님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자 할 때 꼭 우리가 제약 영업이나 기술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어떤 홍보라든지 마케팅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서 좀 이런 관련된 이슈들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채용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 채용 공채를 가져왔는데요. 2009년 지금 하반기 공채가 106기라고 해요. 지금 이 JW 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할 때마다 기수를 함께 표시해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106기라고 합니다. 그룹사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 그 직무 포지션을 다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학사 대상으로만 뽑았어요. 석박사 이상은 좀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전문직들은 또 전문직대로 또 채용 루트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4년제 혹은 이제 대학생 이상의 어떤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만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 부분 그리고 글로벌 인재 부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지금 소개된 부분은 다 학사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영업 부분은 전공을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인문계열도 다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공계열의 어떤 전공을 한 친구라면 우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표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쪽은 전국 뭐 병원 또는 약국으로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뽑고 있고 또 근거리 배치로 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이렇게 나눠 있는데 병원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약국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영상 장비나 의료기기나 뭐 진단 시약 장비 이런 것들은 병원이나 아니면 의원에서 쓰고 있는 뭐 초음파 기기라든지 진단 시료, 뭐 진단 기기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여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업무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글로벌 인재 파트로 내려가서 연구, 개발하고 임상하는 것. 그래서 지금 진단시약 장비나 서비스 영업을 포함해서 연구, 개발, 그 글로벌 인재 파트에는 다 관련 학과를 지금 우대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련된 전공 지식이 있어야지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 부분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또 관련돼서 산업에 대한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좀 이런 나머지 직무 파트 부분에서는 관련 학과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관리 부분으로 보면은 재무나 광고 홍보나 학술 정보 이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보면 되게 특이하죠. 광고 홍보 쪽은 신문 방송도 뽑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라고 해서 다 약학 화학 이런 데만 뽑느냐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 회사가 또 잘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 홍보 분야도 맡아야 되고 또 경영 지원 분야도 맡아야 되고 재무도 해야 되고 관련된 학과 친구들을 뽑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QC 그리고 QA 이 부분은 품질 관리 보증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경기 충남 쪽으로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 학과 전공한 사람들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공채도 그룹 공채이다 보니까 내가 특정 회사를 가고 싶더라도 어떻게 선택을 해서 갈 수는 없고요. 이제 공고 밑에 보면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 합격 후에 사별로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직무 중심으로만 뽑고 회사는 알아서 배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JW 홀딩스부터 JW 생활건강까지 여러 가지 그 그룹사 회사가 있는데 합격 후에 이제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서류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적성에서 AI 면접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이슈가 됐었어요. AI 면접에 대해서. 근데 제약 산업은 굉장히 초기에 뛰어들어가지고 AI 면접을 도입했고 이것이 효과성이 검증된 업계예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는 대부분이 AI 면접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에만 적용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적성 파트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게 되어 있고요. AI 면접의 좋은 점과 단점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 방송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인적성의 AI 면접을 해서 좋은 것은 뭐냐면 일단 전국의 각지에 있는 지원자들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고 결시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 장점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방에서 그 인적성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막 올라와야 되고 교통비 지원도 나가야 되고 그 지원생들도 다른 회사랑 겹쳐서 못 보고 이런 게 없고 어떤 한 3일이 주어진다 아니면 며칠 일주일이 주어진다 하면 해당 일자 내가 선택을 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받아서 바로 접속해서 그 면접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우리 친구들이 경험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와 대화를 해본 게 익숙하지 않고 기계라고 해서 로봇가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보고 카메라를 보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죠. 사람이 있으면 좀 뭔가 교감이 되는데 그런 교감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혼자 계속 답변하면 평가를 받는 식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AI 면접의 결과를 이제 그 본사로 가져가죠. 본사에서 이제 그 영상을 부분 파트별로 확인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이제 긴장한 것도 표시가 나는데 그런 뇌 그 과학 기술도 적용되어 있고 심박수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얼굴 색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사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평가가 가능하다. 근데 AI 면접에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AI 면접은 기초적인 어떤 그런 좀 평가를 수월하게 해주는 공정한 평가를 한번 해주는 것뿐이고 그 이외에 이제 실무 면접이라든지 최종 면접이라든지 1차, 2차에 나눠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면접에서 나의 진가를 또 잘 발휘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용 검진을 통해서 채용이 확정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소서로 넘어가 볼게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어떻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중점으로 얘기를 드러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사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 필수로 제출을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소개서 이제 항목을 좀 볼게요. 1번 보면 최근에 본인이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 한 가지에 대해서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당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본인의 행동, 열정의 동기, 느낀 점인데
이 회사에서는 뭔가 제약회사는 그래요. 뭔가 검증된 걸 계속 한다기보다는 연구와 개발, 신약 개발 이런 거잖아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리고 영업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뭐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고 계속 도전하고 열정을 놓치지 않아야 그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우리 그 지원자들한테도 강조하고 좀 요구하는 분야가 그 키워드가 열정이에요. 열정, 도전 이런 건데 열정 경험은 면접에서도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당시에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그 발휘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점, 본인 행동, 열정, 동기. 그래서 이런 열정에서는 특히나 좀 내가 뭐 관련된 전공 프로젝트나 아니면 전공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뭐 창업을 해본 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보거나 아니면 행사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학업 활동이 아닌 걸 새롭게 도전했던 거와 관련지어서 소재를 찾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조직 생활과 희망 직무 수행을 위한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수행을 위해서 본인의 강점. 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의 강점을 한다면 앞에서 그 지원 분야별로 파트로 소개했듯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 직무에 관련된 어떤 질문은 실무 면접에서도 계속 거듭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뭐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 본다면 이제 일단 영업을 한번 볼게요. 영업은 이제 여기에서도 회사에서도 조금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 이 JW 중에 그룹에서 JW 그룹에서 여기에서 영업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메디컬 레프레젠테이티브 해서 내가 대표자 다라는 거죠. 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그 고객에게 드러내고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다, 대표자, 우리 회사의 대표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사람을 만났을 때 계속 보고 싶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해야지 고객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인성 부분을 좀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어쨌든 그 할 일은 잘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좀 보면 ETC 영업이 있고 OTC 영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기 영업이 있는데 ETC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환자들이 사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전문가의 처방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약품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객사가 병원, 대학병원 아니면은 뭐 의원 아니면 의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영업을 활동을 펼쳐야 되겠죠. 그런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OTC라는 것은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의약외품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처방전이 없이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뭐 약국에 가면 뭐 꼭 처방을 받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건강식품부터 해서 자양강장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객 대상이 약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고 또 장비 기기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은 기술 파트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기술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잘 전달을 하셔야 되고 또 AS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연계까지 잘 해야 되는 연결고리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자면 고객 지향 사고 우선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일회성 뭔가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대인관계 능력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거래에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주요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외모 어떤 보여지는 그 애티튜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도 중요하죠. 이 거래에서. 그다음에 자기계발 능력을 제가 왜 꼽아봤냐면 이 영업을 하는데 그냥 파는 게 목적이라고 해서 그냥 모르고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이 또 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개발 능력, 학습력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문서 작성 해석 능력, 계약이나 아니면 어떤 사용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로 된 것들이 많고 또 계약을 할 때 문제되지 않도록 잘 꼼꼼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목표 달성 능력이죠. 영업직에서 중요한 거 목표 달성 능력.
그래서 제가 주요 필요 역량 키워드를 뽑아봤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구나. 여기에서 MR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MR로 내가 지원을 할 때 나에게 해당되는 키워드는 무엇이고 관련된 사례는 무엇인가 정리를 해서 협상 능력이 좋다. 강점 쓰라고 했으니까. 혹은 뭐 나는 신뢰를 잘 형성한다. 관계 내에서. 뭐 아니면 고객 지향 마인드가 있다. 아니면 나는 목표를 좀 잘 달성하려고 하는 추진력과 그런 의지와 끈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 강점을 뭐 나에게 해당되는 거 잘 꼽아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품질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품질 분야도 마찬가지로 품질 보증과 품질 퀄리티 컨트롤 부분이 있다면 원부자재 시험에서 제품 출하까지 표준화된 품질 관리자의 그 직무를 얘기를 해요. 품질 쪽으로 할 때. 그래서 시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실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제품이 생산 가능하도록 하는 이끌어주는 작업,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유지라든지 설비라든지 정비라든지 유지 업무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일정한 품질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으로 진출할 때 또 GMP 그 국제 표준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요. 수출국으로 준비하기 위한 어떤 재반 업무들을 QC 또는 QA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필요한 건 뭐냐면 법규의 이해.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규나 제도나 이런 규정이 좀 다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품질을 우리는 유지하고 보증을 해야 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밀한 어떤 정교한 일처리 능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직업윤리가 되게 중요해요. 뭐 공공기관에서만 직업윤리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연구개발이라든지 제약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인체가 해가 없게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기능이 뭐 위약 효과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표준화 준수를 내가 정직하게 해서 그 정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표준화 준수할 수 있는 준수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의사소통 능력, 이 QC나 QA 이 파트로 가게 되면 어떤 생산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부서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협력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공정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까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된 내가 관심 있는 직무를 좀 보신 다음에 그 직무와 제가 뽑은 것처럼 필요 역량이 무엇인가 키워드 정리한 다음에 관련된 사례를 좀 잘 작성을 하시면 이번 항목은 잘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JW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고 입사 후 기대하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냥 너무 그냥 흔한 항목이에요. 어느 회사든지 지원 동기를 당연히 물어보고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하게 물어본다면 입사 후 기대하는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입사 후 포부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할 것인가.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전문가로 나아갈 것인가. 난 입사를 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포부를 드러내는 부분이 후반부에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별히 JW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룹 공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JW 이런 그룹에 왜 다른 제약이나 어떤 그런 시장으로 가고 싶다면 다른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왜 꼭 JW인가라는 지원 동기, 뭐 내가 관심사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사 지원 동기가 조금 어려우면 여기에다가 좀 직무 지원 동기를 조금 포커싱을 한 다음에 나중에 면접에서 할 말을 내가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아니면 사업 분야에 관심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회사를 가고 싶은 그 이유를 쓰려면. 각각 500자이기 때문에 분량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문을 잘 쓰신 다음에는 꼭 헤드라인을 달아서 보는 사람이 읽기 쉽게. 왜냐하면 자소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소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면접 전략으로 넘어가서요.
자, 면접 1차, 2차 보게 되는데 다대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차 실무 면접에서는 조직 적합성, 어떻게 뭐 상사와 나의 관계, 아니면 상사의 성향은 이런데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 면접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 직무 분야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그 기술이나 전공 지식을 물어봐서 직무 능력을 좀 보기도 하고요. 열의를 좀 파악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사고 능력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대다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의 개수를 얻지는 못하지만 일단 자기소개 잘 만들어서 가야 되겠죠. 역량이 다 들어가도록. 그리고 내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가서 그런 직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그 지원한 직무에서 주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걸 좀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2차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똑같이 다대다로 이루어지면서 뭐 거의 뭔가 마지막 점검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은 많이 없는 면접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주요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나리오를 잘 쓰신 다음에 툭 치면 툭 나오게끔 얘기를 해야죠. 물론 기계처럼 대답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최근 관심 있는 산업 이슈는 뭐냐? 이거는 산업 이슈가 당연히 제약산업, 제약의학산업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 공부하시고, 제가 3가지 꼽아드렸지만 그거 외에 더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 때도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서류에서도 쓸 말이 많죠. 2번째, 직무에서 필요한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직무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혹은 그동안 준비했던 거는 무엇이냐라는 걸 집중적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열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회사에서는 좀 열정이라든지 그런 뭔가 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진취 성향을 좀 보기 때문에 열정에 대한 경험을 내가 좀 소재를 찾아가지고 가서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열정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이러지 마시고, 네, 준비할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그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룹 공채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당연히 회사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어떤 중해제약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JW 생활건강이라고 얘기한다거나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말고, 또 JW 그룹, 중해 그룹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하지 말라. 여기 약간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 JW 그룹 중에서 중해제약을 소개해드렸어요. 제약회사, 탄탄한 제약회사 중에서 한 곳인데, 조금 프로세스가 지금 AI 면접이 들어오면서 조금 부담스러워졌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저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